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정보학과 정보사회론을 가르치는 이동훈입니다. 2023년 9급 정보사회론 기출보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어려웠어요. 이것도 왜 어려웠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MZ세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어요. 1980년대 초중반부터 90년대 중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그 이후부터 2010년까지 태어난 Z세대로 일컫는 세대들을 통칭하는 용어다. 약간 연도의 차이가 좀 있는데, 그쵸? 이 정도는, 그치?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 항상 제가 세모표 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함부로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야. 아셨죠? 특정 이슈에 대한 평가와 태도 형성에 있어서 자신만의 기준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 이게 MZ세대의 특징이잖아. 이걸 찍은 분은 없겠죠. 특정 이슈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보다 검색 결과를 따르는 경향이 강하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현실 같은 감각에 끌리는 실감 세대다. 작년에 C세대는 어때요? 검색 결과에 따른다고 했었거든요. 뭐 공유한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 MZ세대는 그 멘토 이런 말이 중요하잖아. 그래서 어때? 이게 틀린 거다. 자,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따르는 거야. 멘토를 따른다라는 거죠. 태어나고 자라는 시점에서 이미 인터넷과 컴퓨터에 익숙하고 모바일 디바이스 등의 사용이 자유로운 디지털 원주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실 3번과 4번을 엄청 고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지털 원주민은 G세대고, 그쵸? 우리가 어때? M세대는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배웠었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오히려 틀렸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다라는 3번. 그래서 이거는 그쵸, 뭐 틀렸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 이제 알아둬 여러분. 작년에 어때요? C세대도 딱 요 선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때? 그러니까 작년에 낸 분이 그 문제를 보고 올해 낸 분은 어때? 작년 문제를 보고 요 문제를 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MZ세대의 특징에 대해서 어때요? 제가 이제 써놨다라는 거죠. 이것도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문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2번이다. 그쵸?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탈산업사회의 이론적 지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전문직 종사자의 확산이 이론적 지식을 사용하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수가 증가됨으로써 탈산업 사회를 다른 체제와 구별시켜주며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이론적 지식을 사용한다는 게 어때요? 탈산업 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건 맞았다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컴퓨터와는 조직화된 복합성의 관리가 가능하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지식을 통합하고 이론적 지식에 기초한 혁신을 촉진시키는 근데 있잖아요. 이게 창조적 기술이 아니라 뭐예요? 기능적 기술이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맞춰? 뭐 책에 있긴 있었어요, 여러분. 책에 있긴 있었는데 거의 뭐 암기할 정도로, 그치? 봤어야지 이걸 맞는 거지. 그래서 책에서 그대로 난다.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는 어때요? 여러분 이제 다른 문장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키워드는 어때요? 암기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책에서 날 때는. 그래서 요거는 창조적 기술이 아니라 어때? 기능적 기술이다. 이론적 지식은 생활의 모든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정치나, 그치? 정체나 우리가 어때? 문화적 영역은 아니잖아. 그래서 오히려 어때? 3번 독립 영역 구조론을 독립 영역 이론을 생각한 사람은 어때? 오히려 3번 찍을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거죠. 상이하고 다양한 영역의 경험을 설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추상적 상징 체계로서의 지식의 부호화는 새로운 지식과 경제적 재화 용역의 혁신의 중요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맞았다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1번, 2번이 어때요? 엄청 어려웠어, 사실. 그렇죠?
본 거는 같은데 답 찾기는 되게 어려웠다. 그래서 어때? 시간도 엄청 쓰고, 그렇죠. 또 틀리고. 그래서 이제 구분 문제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25문제가 다 어렵게 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나 어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쉬운 문제도 나온다라는 거죠. 7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때? 한 5문제, 6문제가 어때요? 그냥 쭈루룩 어려운 문제가 나와. 그래도 어때요? 결국 보다 보면은 어때? 그치? 쉬운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멘탈이 흔들리면은, 그치? 이제 시험 자체를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문제보다도 여러분이 어때? 1번, 2번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제 3번만 해도 여기서부터는 쉬워졌잖아요, 여러분. 정보사회 이행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때? 단전론에 해당하지 않는 이론, 산업경제론이네, 이거는. 이건 뭐 쉬웠어, 그쵸? 그 이제 데이터 팝 얼라이언스가 제시한 리터러시에 대한 정의로 가장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과학적 리터러시다. 개인의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위해서 필요한 과학적 개념과 실험 방법의 적용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약간만 뭔가 감각이 있었다면 야 실험 방법은 산업사회인데 지금은 탈산업사회 또는 어때 탈근대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근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때? 이거 좀 답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자. 통계 리터러시는 일상생활의 통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이게 틀릴 수는 없잖아, 그치? 컴퓨터 리터러시는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적 접근법을 찾고 서로 다른 추상화 수준 사이에서 이동하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모델링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이것도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기술과 인터넷을 사용해서 콘텐츠를 찾고 평가 및 활용, 공유, 생성하는 능력. 이것도 그래서 이제 1번 요거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어때요?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여유를 가질 수는 없겠지. 야 실험 방법이다. 이건 뭐 그치 근대인데 탈근대하고는 상관없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 데이터 하면 뭐예요? 데이터 하면 지능정보사회에 우리가 어때? 정보와 네트워크 하면 얘는 정보사회에 그래서 1번을 어때요? 찍을 수 있었는데 저 정도 돼야 이렇게 찍는 거지. 그쵸? 4번도 어때? 맞추기는 어려웠다라는 거죠. 과학적 리터러시는 어때? 과학적 개념과 실험 방법의 적용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의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야, 이게. 지능정보사회는 뭐예요? 얘는 우리가 지능정보사회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됐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데이터 팝 얼라이언스가 제시한 리터러시도 이제 한번 보시면 돼요, 이거는. 증강현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쵸? 컴퓨터로 만들어진 가상의 요소가 현실 속에 있다는 확신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혼합현실이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냥 어때? 우리는 증강현실을 혼합현실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 스마트폰 화면에 게이머가 잡을 수 있는 가상의 동물이 실제 공간의 이미지에 겹쳐서 나타나는 게임. 그러면 이거는 포켓몬 고다라고 하면 어때요? 증강현실. 3D로 표현된 가상의 요소가 3D 실제 세계와 매우 정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이용자와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는다. 실제 세계, 가상 세계가 어때요? 함께 나타나는 게 어때요? 증강현실. 근데 여기 보면 어때? 가상의 이미지로 실제 세계를 완전히 대체한다. 그럼 어때? 확실히 틀렸지, 이거는. 이건 맞힐 수 있었어요. 자. 이것도 책에 있었죠, 이거는. 국립중앙도서관이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공개된 인터넷 자원을 국가의 디지털 지적 문화유산으로 수집 보존해서 후대에 전승하기 위한 온라인 디지털 자원 수집 보존 프로젝트의 명칭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오아시스지. 뭐 다른 거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때? 오아시스다. 이건 뭐 확실히 맞는 거죠. 그래서 어때? 이거는 뭐 쉽게 맞출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렇죠. 이것도 이제 책에 없었어요, 여러분.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기능을 가장 체계적으로 분류한 학자는 라이트다라는 거죠. 라이트. 근데 이번에 문제 낸 사람이 어때요? 라이트를 되게 좋아했나 봐. 7급에도 어때요? 똑같은 문제를 냈거든요. 매스미디어의 환경 감시 기능이란 사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정리, 분배하는 활동을 말한다. 함부로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니지. 이것도. 매스미디어의 오락 기능이란 단순한 사실 보도의 차원을 넘어서 환경에 관한 정보의 의미를 해석하고 대응책을 처방해서 사람들이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 근데 이제 오락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어. 이건 진짜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오락이 맞아? 그래서 어떻게 틀렸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매스미디어의 사회유산 전수 기능이란 사회의 가치, 규범 그리고 사회가 보유하는 각종 정보를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 혹은 그 사회로 편입된 새로운 사회 구성원들이 전수하는 기능. 이걸 뭐 사회유산 전수 기능이라고 하겠지. 3번은 어때요? 책에 없었지만 맞힐 수는 있지 않았을까? 이건 해석 기능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라이트의 매스미디어의 사회적 기능에는 감시, 해석, 전수, 그치? 우리가 이런 거 감시, 해석, 전수, 오락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7급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우리가 감시, 해석, 전수까지는 라스웰이고 오락 기능을 추구한 사람이 누구다? 이게 그쵸? 라이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 별 내용도 없어요, 여러분. 오락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오락 기능이에요. 나이스비트가 메가트렌드에서 밝힌 정보사회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자조사회에서 제도복지사회, 제도적 복지사회로 이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잘 봐. 몇 번 한 거잖아, 이거는. 제도적 복지사회에서 자조사회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어려운 문제가 몇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렇지만 어때요? 그건 넘기면 그치, 이렇게 쉬운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웹 3.0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다. 그쵸? 우리가 NFT라든지, 그치,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했다. 이 되게 강조했었죠.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컨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크리에이터가 함께 누리면서 플랫폼에서 발행한 토큰 소유를 통해서 플랫폼 운영에도 참여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근데 여기서 그냥 여러분 만약에 시간이 없었으면 야 플랫폼 나오면 어때요? 왜 2.0이네? 하고 1번 찍었을 수도 있는데 플랫폼 운영에 참여하진 않잖아. 그쵸? 플랫폼 운영에 참여한다는 건 어때요? 누가? 사용자에게 주도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1번 찍으려고 봤는데 어때요? 플랫폼에 유저가 참여해서 어때? 콘텐츠를 제공하면 사업주가 이를 사용해서 어때? 광고 혹은 수수료 수익을 얻는 구조. 유튜브잖아, 딱. 이게 뭐예요? 이게 왜 2.0이다? 라는 거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지. 그래서 어때요? 이게 틀려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웹 3.0은 어때? 시멘틱 웹이라고도 한다. 지능화된 웹이 시멘틱 기술을 이용해서 상황 인식을 통해 이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대표적인 서비스 사례로 어때?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웨일샤크, 오디오스, 미러. 이걸 찍으면 안 돼,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선지 4개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내는 거야. 그래서 웹 2.0은 어때? 플랫폼 중심. 웹 3.0은 어때? 사용자 중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답이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똑같은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죠. 한국의 정보공개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치 이게 근데 이제 한번 읽어보자라는 거죠. 이런 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죠. 사실 정보공개 제도는 국가정보학 문제집에는 있었어. 근데 어때? 정보사회론 문제집에는 없었다라는 거죠. 국민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에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행정기관에는 어때?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한다. 그래서 뭐 알 권리다. 뭐 이런 거는 그치 문제집에도 있었죠. 알 권리.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기관은 어때? 국회, 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된다. 그렇지.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엔 제3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공개 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어때요? 정보공개 심의회에서 심의하게 된다. 그렇겠지. 그래서 사실 어려웠어, 이것도.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를 축소해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저도 이 말이 그치 무슨 말인지는 몰랐는데 이런 말이야, 여러분. 비공개 정보하고 공개 정보하고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때? 이 부분만 떼어내서 어때? 이 부분은 공개해도 되는 거잖아. 그렇게 분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어때?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거지.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의 법령에 의해서 그거를 어때요? 그치? 공개 안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해설을 봐야 돼. 되게 중요하니까. 또 시험에 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관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공개의 필요성이 없으면 어때요? 무조건 공개해야 되는 거야. 이거 의무다, 이거는. 또한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건데,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어. 지금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경우,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법령이나 법률로 어때요?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공개해야 되는 거다. 이제 그거를 낸 건데, 그쵸, 어려웠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 기술적 기반으로 틀린 거. 롱테일, 그치, 롱테일. 이렇게 틀린 사람 없겠지. 롱테일도 책에 있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어때? 다 책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그치, 어려운 문제에 너무 신경만 안 쓰면 내가 맞힐 수 있는 거는 맞힌다라는 생각으로 풀면은 80점은 나와. 그쵸. 여기서는 80점은 나온다. 왜? 20개는 어때? 책에 있으니까. 여러분, 정사율은 80점 맞았는데 어때요? 그러면, 수석은 못해도 어때요? 여러분 가고 싶은데 다 간다. 이해하셨죠? 그치. 이렇게 쉬운 문제들도 있고. 이거 봐봐, 여러분. 다음 중 2차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초록 시스로스 목록 3개. 시스로스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게 뭐 2차 정보에 해당하는 건 아니잖아. 그쵸? 자, 시스로스는 뭐 사전 같은 거니까 어때? 만약에 그걸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3차 정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초록 목록 3개. 그치. 그건 알고 있어야죠. 자. 서지색인 초록 목록, 그거는 이제 알고 있었어야 되고, 이것도 어때요? 틀린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것도 책에 그대로 있었죠. 오픈 액세스의 방향 중 하나로 대학이나 연구소 등이 소속 연구자의 출판 전 논문 등을 수집해서 공개하는 방안이며, 특히 연구기관의 지적 생산물을 디지털 형식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며 배포하는 하나의 온라인으로 된 장소를 뭐라고 하니? 기관 리포지터리다라는 거죠. 자, 오픈 액세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때요? 최종 모의고사에도 문제를 많이 냈고, 요 기관 리포지터리 문제에서 뭐예요? 아까 오아시스에 관한 해설도 있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것도 쉽게 맞힐 수 있었어. 이것도. 인터넷 주소 체계를 관리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렇죠? ITU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ITU도 어때? 이것도 뭐 책에 있고 문제가 어때? 똑같이 있었다, 그렇지? 아이캔에 대한 설명, 아이아나에 대한 설명, 어때? 기사 안에 이제 뭐가 NIC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때? ITU는 그렇지, 국제전기통신연합이니까
인터넷 주소 체계 관리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 이것도 어때? 여러분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앞에 어려운 문제를 배치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어때? 모든 문제가 다 그렇게 나오진 않는다라는 거죠. 기록의 4대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올해는 메타데이터 문제나 기록에 관한 문제가 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다고 했었죠. 진본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록의 생산 획득과 관리를 통제하는 규칙, 절차, 정책을 시행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라는 거죠. 신뢰성은 기록의 내용이 업무 처리나 활동 혹은 사실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으며, 그렇죠. 이후의 업무 처리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근거로 할 만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그래도 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라도 무결성은 어때? 기록이 표명하는 그대로의 기록인지 그 기록을 생산했거나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 그 주체가 생산했거나 보냈는지 이건 뭐예요? 진본성에 대한 거잖아. 그치? 무결성은 어때요? 변하지 않았다.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시된 시점에 생산되었거나 보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 이것도 그대로 문제집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용 가능성 이해관계자들이 합리적으로 간주하는 시간 이내에 어떤 기록의 소재를 확인하고 검색, 재현, 해석할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그렇지. 그러니까 함부로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답이라고 손들고 있는 걸 찍는다라는 거죠. 물론 그게 안 되는 문제도 있어. 근데 그런 거 틀려주면 되는 건데 답이라고 손들고 있는 것만 찍어도 어때요? 80점 나온다라는 거죠. 정보와 정보 이용 주체와의 관계에서 정보의 분류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책과 같이 단순한 글자의 나열이 아니고 받아들이는 쪽에 의미의 반대말이 형식이잖아. 이걸 형식 정보라고 한다 그러면 틀렸지. 이미 여기서 틀렸다. 그래서 읽어보긴 해야죠. 어떤 정보를 어떤 사람이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그 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손해를 보거나 방해를 받는 정보를, 그쵸? 배타적 정보라고 한다. 그쵸? 오히려 이걸 읽어봤더니 1번에 확실히 흔들릴 것 같네. 이건 어때요? 경합성이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어때요? 배타적 정보. 나만 혼자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배타적 정보니까 그런 것 같아. 정보 이용 주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정보의 가치가 달라지는 정보를 사적 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기본서에는 없었던 것 같아. 2번, 3번. 개인 또는 특정한 사람과 관련된 정보를 비매스컴 정보라고 하며 이를 클럽 정보라고 한다. 여기 알아두세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1번 선지가 정확히 있었다라는 거죠. 의미 정보와 형식 정보를 아는 거잖아.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1번은 운이 좋았죠. 1번은 확실히 맞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답이 1번이죠. 사회 발전 단계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방식을 연결한 내용으로 틀린 것. 이것도 여러분 답 고르기는 되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다 사람들이 웹 1.0 이렇게 연결하지. 이 앞에 있는 걸 보는 사람이 어딨어. 제한적 정보 공개, 서비스 시공간 제약. 여러분 웹이라는 건 있잖아요. 정보사회에서 등장한 거야. 이거는 웹보다는 컴퓨터가 먼저 발명된 거지.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부터 정보사회인데 산업사회라고 하면 틀렸잖아. 이게 오히려 아주 쉽게 문제를 풀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이걸 웹 1.0, 웹 2.0, 웹 3.0, 웹 4.0 이걸로 찾으려고 했으면 어때요? 이거는 문제를 답을 고르기가 되게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 웹 2.0 시대는 어때요? 정보 공개 확대, 모바일 서비스, 후기 지식정보사회는 웹 3.0이잖아. 웹 3.0. 투명한 정보 공개 신뢰성 있는 선별적 서비스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블록체인 같은 거 말한다고 했어요. 융합사회, 그치. 우리가 웹 4.0은 유비쿼터스 웹이라고 했죠. 그 예측 정보 제공, 관계적 중심의 데이터 관리. 그렇지만, 산업사회 아니다. 다 정보사회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그쵸? 틀렸다. 그래서 웹 1.0 시대는 90년대 인터넷 등장하면 하이퍼텍스트 위주의 웹 환경에서 콘텐츠 생산자가 접속할 수 있는
산업사회가 아니라 뭐 이거는 정보사회야. 그렇죠? 정보사회 조직의 변화에서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변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핵심 자원으로 어떤 인적 자원이라든지 정보로, 맞잖아, 이거는. 그쵸? 인간관계에는 어때? 협동, 협력. 그치? 맞아. 그쵸? 학습은 광범위한 능력에서 특화된 기술, 분업 하면 틀렸잖아, 이거는. 그쵸? 개인 행동의 기초는 어때? 통제에서 어때? 동기부여. 포드주의나 어때? 테일러주의는 어때? 통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쉽게 풀 수 있었어. 3번. 그래서 유연 전문화된 정보사회에서 조직에서는 특화된 기술의 광범위한 능력으로 변화했다. 왜 그렇죠? 그치.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니까 어때? 여러 상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요 문제가 어려웠어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사이버 안전 및 보호의 개념과 범위가 처음에는 어때요? 사이버상의 정보 자체에 대한 것에만 국한되다가 시스템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어때 추가되었다. 그럴듯하네, 그쵸?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도 뭐예요? 사이버 보안이다. 제가 문제를 낼 때는 이걸 낸 게 아니라 어때요? 네트워크 보안과 어때요? 물리적 보안. 이걸 구분하는 문제는 냈었다. 정보사회의 전자거래를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로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는 기밀성을 들 수 있다. 그죠? 기밀성. 특히 기밀성에 대한 공격은 사이버상의 해킹에 그치지 않고 암호화폐를 절도하는 것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렇죠. 기밀성이라는 게 어때? 비밀성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정보사회 유통 과정과 전자정보의 소통 과정 등에서 디지털 정보가 공격받아서 훼손되거나 수정되는 것은 그치? 무결성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다 라고 하면 어때? 이것도 맞았다고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은 서비스, 네트워크 등 사이버상의 정보 시스템에 장애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답 찾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여기서 이런 문제는 그냥 찍어. 야셨죠? 찍어. 한 번 읽어봤는데 못 찾았으면 어때? 100번 읽는다고 해도 어때? 못 찾는 거야. 사이버상의 사보타주라고도 지칭하는 거는 어때? 무결성에 대한 공격을 뭐예요? 사이버상의 사보타주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치 어떻게 알아 이거를 그치? 그래서 이건 알아도 여러분 통상적으로 사보타주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무결성 공격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알아두세요. 이거는. 다음 이론을 제시한 학자의 이름으로 옳은 것, 정보사회가 어떻게 출현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그는 오늘날의 정보사회를 글로벌 경제와 정보혁명이 결합된 정보자본주의로 명명했다. 그러니까 문제 잘 낸 거야. 정보자본주의라고 말하는 사람은 어때? 실러하고 카스텔이죠. 정보자본주의를 재생산하는 매개로 네트워크를 중시하고 있는 건 어때? 카스텔이잖아. 그렇죠? 이렇게 찍으면 돼. 이 네트워크가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조직, 문화 영역에도 급속히 확산되어서 자본주의 전체를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조화한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트워크가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면서 생산력과 경제성장에 비약적 도약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1번이 답이다. 요거는 뭐 맞출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전자정부 문제가 어때? 지금까지 엄청나게 어렵게 났었는데 얘는 이제 최초로 쉽게 난 거야. 국민 편의 중심의 원칙, 행정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은 당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해야 돼. 그치? 이게 맞았다고 하지 않더라도 함부로 틀렸다고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치? 답은 아닌 것 같아. 전자적 처리의 원칙, 행정기관의 주요 업무는 전자화되어야 하며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그럴듯하네. 그렇죠? 정보 공동 이용의 원칙, 행정기관이 수집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 이용하여야 한다. 이것도 그치. 제가 강조했었어. 그렇죠? 부서별로 어때? 따로따로 어때요? 정보를 가져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기술개발 보장의 원칙.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기술은 경제성과 효과성 면을 고려해서 각급 행정기관이 주도하여 기술개발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치?
민간에 외주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거 가지고 어때? 문제도 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중요하니까 다시 봐봐 여러분. 전자정부 구현에 필요한 기술은 당해 기술이 민간 부분에 존재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는 것이 경제상의 효과성 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의 전문기관의 개발을 의뢰해야 돼. 그렇죠? 민간 부분에서 어때? 그 성능의 우수성이 인정된 기술을 구매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간 부문에 존재하지 않는 것만 어때요? 정부에서 개발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4번. 저건 뭐 쉬웠다고 할 수 있어. 도나카 이쿠지로 교수는 어때? 지식의 형태를 암묵적 형식지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서 지식의 변화한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변하는 게 뭐예요? 암묵지 형식지로 변하는 게 외부화잖아. 그렇죠? 이거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 틀리면 안 된다. 스피넬로의 정보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프라이버시 존중의 원리다라는 거죠.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없다. 자율성의 원리, 선행의 원리, 해악금지의 원리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때요? 정당성의 원리. 요게 있는 건데, 그치. 근데 칸트 얘기하면서 자율성의 원리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렇죠? 해악금지의 원리는 어때요? 자연법 원리로부터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어때요? 선행의 원리인데, 프라이버시 존중의 원리 같은 거는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거는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블록체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쉬웠지. 프라이빗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은 어디에 속한다고 했어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속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어때? 2번. 링크드 블록체인. 저런 거 없단 말이에요.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말한 정보사회의 특징으로 틀린 것. 그쵸? 자. 표준화. 그치, 표준화. 표준화는 어때? 산업사회 특징이잖아? 그래서 어때요? 이게, 4번 표준화. 그래서 탈대중화, 비표준화, 분산화, 분권화, 소규모화를 특징으로 주장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실제로 풀었을 때는 엄청 어려워 보였는데 저랑 같이 푸니까 내가 저걸 왜 틀렸지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돼. 지금 보면 어때요? 내년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저걸 다 같으면 다 맞지도 못하겠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적어도 어때? 92점은 맞을 수 있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엄청 어렵다. 그쵸? 시험장에 가서 보면 진짜 어려워. 이게 왜냐하면 여유가 없어. 이제 답이 빨리빨리 안 찾아지면 어때요? 굉장히 시간에 쫓기면서 그리고 어때요? 정보사회로는 어때요? 또 가장 마지막에 풀잖아요. 75분 동안 국어 문제를 포함해서 국가정보학과 정보사회를 푼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론 있잖아. 제가 쓴 책. 그거를 정말 반복해서 읽어야 문제는 똑같이 난다니까? 책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야 어때요? 빨리빨리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을 골라내서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있어. 그리고 어때? 이거는 책에 없는 내용인데 그럼 어때? 일단 넘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시간이 남으면 보는 거고 시간이 안 남으면 어때요? 그냥 한 번으로 밀어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어때요? 책에 20문제는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그래 이거 틀려도 돼. 그렇지 몇 개 안 돼. 지금 어려운 문제가 2문제 연속으로 나왔지만 쉬운 문제 나올 거야. 쉬운 문제 나오면 그거 맞자 라고 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그죠 조금 더 지금보다는 조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실제 시험에서는 어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쉬운 문제라도 어때요? 정말 엄청난 실력이 아니면 빨리빨리 넘어갈 수가 없어.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시험 보시느라고 어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